청춘들의 목소리를 담아내는 공간, 청춘 카페 MC 우리즈 김국입니다. 이주씨 반갑습니다. 오늘 청춘 카페 MC를 맡게 됐어요. 시청자분들 누군지 모를 거예요. 빨리 소개 한번 해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시청자 여러분. 이번에 새로 MC를 맡게 된 우희준이라고 하고요. 앞으로 저 다양한 활동에 참여할 테니까 많은 기대 부탁드릴게요. 네, 많은 기대 부탁드리고 지금 너무 추우니까 희준씨에 대해서는 차차하도록 하고요. 빨리 오프닝 빨리 끝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시청자분들 굉장히 마음이 춥지 않으실 거예요. 2월인데 좀 많이 푸르겠죠. 2월이면 지금이 굉장히 다를 텐데 마음은 따뜻하셨으면 좋겠어요. 시청자분들이. 네. 저희가 오늘 만나 뵙게 될 분은 의류 계열에서 사업을 하고 계시는 분이세요. 의류 계열이요? 네. 어떤 의류? 스포츠에 관련된 의류 계열. 스포츠요? 네네네. 뭐 이런 거? 체크무늬 이런 거? 아니. 이렇게 특정 상표를 걸어가지고 골라오는데 당연히 아니고요. 저희가 오늘 만나 뵙게 될 분은 골프웨어를. 골프요? 네, 골프웨어를 하고 계신 분이십니다. 비불 맞았어요? 골프웨어. 하여튼 그렇다고요. 네, 그럼 럭셔리한 스포츠인데. 그렇죠. 럭셔리한 스포츠죠. 그럼 지금부터 차근차근 알아보기 위해서 저희와 함께 가보시죠. 예. 네, 오늘 저희 청춘카페에서는 남들과 다른 생각을 바탕으로 남들과 다른 삶을 살고 계시는 골프웨어 기업 정경 HLP의 김춘호 대표님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예, 어서 오십시오. 네. 오늘 청춘카페에 게스트로 나오시게 됐어요. 기분은 어떠세요? 기분 좋습니다. 아주 많이 좋습니다. 이유는 청춘 카페잖아요. 그죠? 네. 청춘이라는 게 너무 좋아서 또 젊으신 분들하고 이렇게 대화할 수 있는 시간이 마련된 것에 대해서 이렇게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하고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저희도 너무 감사드리고 영광스럽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김춘호 대표님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알아볼 수 있는 시간을 갖도록 할게요. 민기 씨 준비되셨죠? 네, 준비됐습니다. 우선 이름 김춘호. 1963년 10월 2일생, 올해 나이 51이시고요. 하지만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십니다. 아직 청춘이 진행 중이시니까요. 대학에서 전자전기공학과를 나오시고 D전자에 입사하지만 재빨리 퇴사를 하셨어요. 그리고 퇴사하신 이후에 의료업계에 발을 담그시고 노하우를 쌓으셔서 정경 HLP를 설립하셨습니다. 납기업 품질 그리고 가격성을 중요시하는 기본적인 경영 마인드를 통해서 연매출이 굉장히 높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굉장히 부럽습니다. 예, 굉장히 높습니다. 열심히 하는. 자세하게 물어보시면 안 되는 걸까요? 그건 아니고요. 매년 신장률이 한 20%씩을 목표로 설정을 하고 있고, 그 정도 신장을 계속 해오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유추가 되시죠? 네, 유추해보겠습니다. 네. 검색하면 다 나오니까요. 그래요? 네. 네, 저희 오늘 청춘 카페 주제가 다르게 살아야 청춘이다라는 주제인데요. 네. 남들과 다른 생각, 남들과 다른 삶, 이게 언제부터 시작됐는지 저희가 좀 알 수 있을까요? 그렇죠. 어차피 태어나서 지금 50년을 살았으니까, 네. 그 다음에 또, 모르겠습니다. 청춘 카페에 제가 이렇게 게스트로 초빙이 돼서 이 자리에 서서 청춘 여러분들하고 제 삶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다는 거는 참 좋은 계기고 좋은 얘기지만은 돌이켜 보면은 사실은 이 여러 가지 어려운 애로사항이 훨씬 많았던 거겠죠. 그 와중에서도 제가 목표로 삼은 거 하고 그 다음에 계기에 대해서 일단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로는 제가 제 삶을 바꾸고 이렇게 좀 나름대로의 다른 사람과 다른 생각을 가지고 간 그런 계기는 군대였습니다. 군대요? 예, 군대에서 제가 좀 바꾸게 된 계기가 됐고요. 네. 그 다음에 한 가지 더는 제가 이제 이 일본을 제가 산업재 연수를 가게 됐어요. 기억으로는 94년 11월 24일 날로 기억이 되는데 날짜를 기억할 정도로 제가 그날은 굉장히 저의 인생에 의미가 있는 그런 방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일본에 있는 산업 시찰단에 포함돼서 갔는데 거기 일본의 봉제 과학연구소의 나카지마 소장이라는 분을 제가 뵙게 됐어요. 그때 당시 그분은 굉장히 우리나라로 따지면 서기관급 되는 그런 자리에 계신 분이었고, 그 다음에 그분을 얘기를 듣고 그분의 삶, 그분의 그 일하는 업무 스타일, 그 다음에 라이프 스타일 그런 걸 보면서 제가 많은 벤치마킹을 하게 돼서 지금도 그런 부분을 제가 활용을 하고 있어서 제 그 전환점이 된 게 따지고 보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은 그 두 가지가 저한테는 큰 획이지 않았느냐 싶습니다. 그럼 군대 시절부터 아주 작은 변화들이 시작했다고 볼 수 있겠는데요. 네. 그럼
대표님께서 군대에 있었을 시절에 가장 많이 깨닫고 가장 많이 얻었던 점이 있었다면 무엇이 있을까요? 제가 이제 그 두 가지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 네. 군대하고 그 일본의 아, 네. 나카지마 소장하고 그 제가 이제 벤치마킹한 부분들이 네네. 군대 있을 때는 제가 활용을 일단 시간적인 부분으로 제가 나름 이제 정리를 할 수 있는 그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시간 활용을 최단도로 해서 네. 여유 시간 내지는 그 없는 시간을 쪼개서 제가 이제 평행운동도 하고 엽기도 하고 나름 뭐 또 군대에서 또 무술 많이 하잖아요. 네네. 그렇게 하면서 제가 몸을 신체를 단련을 시켰고요. 예. 뭐 제가 이리 보니까 뭐 옛날 장군 같네요. 네. 그랬습니다. 군대 있을 때는 시간적인 부분을 굉장히 활용을 좀 높였고. 네네. 그럼 일본에 있었을 때는 어떤? 네, 일본은 이제 제가 방문을 해서 산업시찰단으로 방문을 해서 네. 나카지마 소장이라는 분을 제가 뵈서요. 네. 그분을 이제 그 아까 말씀드린 그 라이프 스타일이라든가 업무 네. 진행이라든가 그런 걸 봤는데 굉장히 공간적인 활용을 많이 하더라고요. 집에 대한 것도 굉장히 작은 부분에서 그 정리정돈이라든가 업무 효율도를 높이는 부분이라든가 예를 들자면은 이게 이 머신이 있어요. 이게 봉제 미싱이라 그러는데 네네. 재봉틀 옆에 제가 그 정말 깜짝 놀라는 게 좌석을 옆에다 붙여놨어요. 좌석을. 그래서 저희가 이제 실밥을 자르기 위한 쪽가위라는 작은 가위가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바늘을 거기다 붙여놓고 운동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오. 가로에서 갈고 또 붙여놓고 다른 너무 이게 없어질 거 아니에요. 그래서 공간적인 활용을 굉장히 잘하신 걸 제가 많이 봤어요. 그래서 저희 회사에 와서 보시면은 디스플레이 돼 있는 거라든가 저희 사무실이라든가 밑에 물류센터라든가 쇼룸을 가서 보면은 그런 공간 활용도가 물론 깨끗하게 돼 있다고 하는 부분들이 다 그게 밑바닥은 다 그런 거 공간 활용도를 굉장히 높였다고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정말 그렇죠. 네, 지금 여기만 봐도 정말 옷이 빼곡히는데 다 정리정돈이 정말 네. 제대로 돼 있는 것 같아서 대단하십니다. 네, 그리고 선택하신 길이 바로 의류 제조업이셨어요. 전공은 전자전기공학을 전공을 하셨지만 지금 현재 하고 계시는 일은 의류를 제조하는 일이신데 네네. 상당히 거리감이 있어 보이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심지어 골프예요. 골프가 아마 그 당시에 처음 시작했을 때 대중화된 스포츠가 아닐 것 같았는데 네. 어떻게 그것도 골프 의류업을 시작을 하셨는지가 굉장히 궁금하거든요. 지금이야 이렇게 그 선택을 다양하고 다각도로 할 수 있지만은 그때는 이렇게 무슨 내 사업이라든가 내 직장을 내 마음대로 이렇게 선택을 해서 취미에 맞는 거를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잖아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잖아요. 여러분들이 다니는 과를 꼭 여러분들의 전공의 취미에 맞춰서 다니는 건 아니잖아요. 그건 그렇죠. 그렇죠. 마찬가지죠. 점수에 맞춰서 가는 그런 거였고 마찬가지 저도 또 의류업을 하게 된 거는 절친한 친구가 이쪽에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한번 해보지 않겠느냐 하고 해서 도전을 했는데 해보니까 재밌어서가 아니고 굉장히 자존심이 상한 일이 많이 그게 무슨 얘기냐 쉽게 말해서 이제 이건 제조니까요. 네. 제조 기술자들이잖아요. 네. 기술자들이 그 사람들은 처음부터 이걸 배워서 했잖아요. 네. 그분들이 저한테 이제 네가 이거 뭘 하겠느냐, 어. 이거 할 수 있겠느냐, 무슨 네가 모르면서 왜 뭐 어떻게 얘기를 하느냐 그런 식으로를 저를 얘기를 하길래 제가 한번 해봐야지. 승부욕이 그러면 생기셨구나. 제가 좀 그런 게 좀 강하잖아요. 나쁘는. 네. 그렇게 해서 제가 불철주야 열심히 노력을 해서 지금 의류 제조를 다시 하고 있습니다. 그럼 어느 정도는 40-50개 공정, 크게는 100개 공정을 조금씩은 하실 줄 아시는. 그렇죠. 오, 대단하신 것 같아요. 대단하신 것 같아요. 그럼 직접 다 발로 뛰면서 배우시게 된 거예요? 그 기술자재는 뛰지 찾아. 않고 앉아서 했습니다. 아, 그럼요. 그러셔야죠. 뛰면서 하면 다 뛰면서 못하죠. 앉아서 네, 하시는. 앉아서 했습니다. 당연한 걸 찍어주시는 게 당황스럽네요. 우리 단계 밟으면서 네. 차근차근 다 배우신 것 같아요. 네, 그럼 처음부터 배우겠다는 정신과 더 나아가서 남들과 차별화된 노력, 이 모든 게 말처럼 쉬운 건 아닌데 정말 대단하신 것 같습니다. 회사에 딱 들어왔는데 바로 눈에 띈 구문이 하나 있더라고요. 그렇죠. Think differently. 발음 너무 좋으시네요. 네. 대단했어요. 하여튼 지금까지 이야기하신 것처럼 그 영어의 구문처럼 다르게 살아. 네, 이렇게 살자. 다르게 살자. 사셨어요, 다르게. 다르게 살았으니까 이렇게 와 있지 않을까요?
내가 일반적인 사람하고 똑같이 살았으면은, 물론 뭐 공통적으로 똑같이 산다는 거는 뭐 그렇게 살 수는 없겠지만은, 제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일단 여러 가지 철학도 있겠지만은, 저는 삶에 있어서 쉽게 말해 남하고 똑같이 생각하지 말라는 걸 내 자신도 그렇게 하고, 직원도 마찬가지, 집에도 마찬가지, 자꾸 그렇게 아까 말씀하신 그 다른 생각을 가지려고 내가 그 주문을 하고 있고, 제 자신한테도 주문을 하고 사는데, 그런 거예요, 그게. 쉽게 예를 들어서 뭐 일례로 아까 고정문에 대한 그런 거라든가, 그죠? 뭔가 달라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저희 사무실, 저희 방 가봐도 다르잖아요. 사무실 오면 여느 사무실하고 다르잖아요. 저희 공장 가도 다릅니다. 저희 집 가도 다릅니다. 다르다는 게, 뭐 이렇게 시장을 해놓고 그렇게 다르다는 게 아니고, 정리정돈. 정리정돈, 그 다음에 내 안에서 움직일 수 있는 섹터 안에 다 모든 게 있어야 될 것이며, 그런 부분들에 대한 게 다르게 산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회사 내에서 말고 좀 더 삶에서, 뭐 가족이나, 뭐, 노시는 거나 그런 골프에 대해서 뭐 좀 그런 다르게 산다를 적용하시고 계신가요? 뭐 가족에 대해서라든가. 뭐부터 얘기해드릴까요? 가족 얘기를 먼저 해주세요. 골프부터 할까요? 삶부터 할까요? 한 번에 너무 많은 질문 하셔가지고. 골프 먼저. 골프 할까요? 네. 이 골프라는 거는, 물론 제가 골프 예우를 하니까 골프에 대한 그 관심이라든가 그런 부분이 또 이제 웨어링 테스트라 그래서 골프 옷을 만들면은 입어보고 가서 쳐야 될 거 아니에요? 네. 이 옷이 스윙을 하는데 액션이 늘어나는지 편한지 실제로 이게 필요한 옷인지, 물론 골프를 할 때만 입는 옷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건 마찬가지로 골프 에어이기 때문에 그런 또 기능성을 갖춘 골프 에어가 많거든요. 그러면은 골프에 대한 그런 일반적인 상식이 많아야 돼요. 골프의 유래, 어원, 골프가 왜 골프인지, 골프 공의 지름이 얼마인지, 홀의 지름이 얼마인지, 골프채가 왜 14개인지, 그거 모르고 하는 사람들 많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작은 관심이죠. 남다른 생각을 가지고, 골프니까 당연히 골프를 쳐서 가야 되는 게 목적이지만은 그 원리, 기초 어원부터 먼저 따지고 분석을 하게 되면 훨씬 골프에 대한 숙지가 높다는 얘기입니다. 네, 그럼 골프 얘기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 조금부터 지금 대표님들의 가정사나 가족에 대한 이야기를 좀 들어보고 싶거든요. 가족. 네, 그럼 가족 안에 교육 철학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일단은 제가 결혼을 했습니다. 결혼을 했고, 결혼했으니까 집사람도 있고, 네. 얘도 있습니다. 얘가 아니라 이제 컸죠. 이제 어른이죠. 아들 하나, 딸 하나 있는데, 가정에 대한 그 부분을 얘기를 좀 하게 되면 저는 이제 모르겠습니다. 제가 좀 다른 생각을 거기도 또 갖고 있어서 글로벌하게 키워보고 싶어서 제가 사실은 얘들을 캐나다로 유학을 준비하려고 홈스테이를 제가 한 달 동안 보냈었어요. 캐나다로 보내서 한 달 동안 홈스테이를 하고 돌아와서 가만 생각을 하니까 캐나다에다 보내면은 제가 너무 못 보잖아요. 멀죠. 네. 1년에 뭐 한두 번 보면은 너무 안타깝잖아요. 네. 근데 교육은 유학을 보내고 싶고, 그래서 제가 중국에 있는 또 사업체가 제가 중국에 또 이게 생산 제조 라인이 있습니다. 중국에 있는 캐나디안 스쿨에 제가 보내게 됐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중국에서 이제 그 친구들이 서포팅 해주고. 어머님께서도 또 중국에. 거기 같이 있고. 저도 한 달에 반은 이제 거기 왔다 갔다 하니까요. 반은 혼자 사시고. 그렇죠. 어떠세요, 그러면? 외롭거나 하시지 않나요? 사모님의 밥도 드시지 못하시니까. 뭐 집에서도 밥 안 먹고 잘 지내요. 좋은 점, 그러면. 좋은 점은 내가 일 많이 할 수 있다는 거. 일? 정말요? 바깥 일. 회사에 돼요. 회사에. 왜 자꾸 그렇게 이상하게 물어보세요? 궁금하니까. 그저 일을 나름대로 많이 할 수 있다는 거고, 그다음에 불편한 점이 많죠. 그게. 근데 이제 아직까지 우리나라도 그게 이제 그 부계 사회가 돼가지고 아빠는 돈을 벌고 엄마는 집안 일을 가사 일을 해야 된다는 그런 게 좀 많잖아요. 네. 근데 저희는 그렇지 않아요. 저는 이제 저희 집은 이제 가보실 일이 있을지 모르겠지만은 굉장히 정리정돈이 잘 되어 있습니다. 제가 그걸 지저분하고 싫어하고, 아까 말한 그거예요. 낙하정사상 같이. 내가 왜 지저분하고 살아야 되냐고, 그거지. 그죠? 조금만 노력하면 되는데. 그러면 자기도 훨씬 좋고, 보기도 좋고, 다 좋은데. 지저분하고 깨끗한 게 좋잖아요. 그렇죠. 그죠? 정리정돈 잘 돼 있고. 저는 될 수 있으면 규칙적인 생활을 좀 하려고 노력을 하고요. 집에 있을 때도 외롭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외로우면 안 만들면 되니까.
외로운 시간을 왜 가져요? 혼자 있으면 혼자 있는 시간이 많으면 외롭잖아요. 외로워지면 정신이 엔도핀이 죽으니까 술을 마시게 되고 엔도핀을 높여야 되니까 술 마시고 싶잖아요. 그거 안 하고 그럼 저는 이제 운동을 하고 나름 또 골프 채널을 보고 퍼트 연습을 하고 또 책도 보고 그렇게 해서 외롭지 않냐고 뭐 하는 질문을 제가 많이 받아요. 또 반대로 아까 같이 편한 부분이 어떤 부분이냐고 질문하는데 그런 건 없습니다. 그런 건 없고 외롭지 않게끔 합니다. 그 외로움은 이미 다 예견돼 있는 거잖아요. 혼자라는 거는요. 그죠? 그걸 제가 굳이 가서 지금 가서 이 시간에 가서 뭐 집에 그냥 피곤하게 가면 그럼 얼른 가서 자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죠? 하려고 노력하지 말고 피곤하면 자면 되는 거예요. 그런 저런 논리니까 조금 다른 사람하고 좀 다르지 않아요? 너무 다르신 것 같아요. 좀, 은행에서는 다들 보내놓으시면. 네, 그럼 지금까지 대표님의 교육 철학 등을 들어봤는데요. 마지막으로 이 경영 철학에 대해서 한 말씀 해주신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경영 철학은 저희 회사 사원이 네네. 품질은 생명, 아, 앞길은 기본, 가격은 필수. 이게 제 경영의 모토입니다. 쉽게 말해서 품질은 생명입니다. 품질을 제조업체에서 품질을 지키자면 어떻게 됩니까? 그건 존재할 수 없잖아요. 그렇죠. 납기는 기본이요. 팔 수 있는 적정한 저희 같은 경우 이제 계절 상품이기 때문에 네. 추워지기 전에 따뜻한 옷을 내야 되고 더워지기 전에 입을 수 있는 옷을 출시해야지만이 그 판매 적기를 맞출 수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가격적인 부분에 대해서도 그게 저희하고 다른 업체와 경쟁력이 있으려면 저희가 비싸면 매입을 하겠어요? 안 하잖아요. 그죠? 그런 부분들의 저희 경영 철학인데 그거는 저희가 이제 이 사원입니다. 사실은 보이기 위한 경영 철학이고 마찬가지 그걸 모토로 회사 사람들 다 운영을 움직이고 있지만은 저희 개별적인 경영 철학은 회사의 경영을 함에 있어서 다른 사람하고 달리, 다른 회사하고 달리 정말 저희 회사로 오면은 딱 와서 사람들이 보면 이게는 뭔가 좀 다르다, 공기가 다르다, 얘들이 밝다, 힘이 돋는다 그런 게 나올 수 있도록 또 하나는 직원들한테 제가 항상 얘기를 합니다. 회사에 와서는 정말 즐거운 마음으로 일을 해라. 회사 갔을 때 내가 피곤하다. 회사 가면 또 사장한테 깨질 건데 상사한테 깨질 건데 가기 싫잖아요. 그건 무슨 얘기냐? 몸을 건강한 몸을 만들라는 얘기지. 여러분들 몸이 힘들면 공부 잘 안 되잖아요. 저녁에 가서 밤새도 술 먹고 가서 당구 치고 놀다 가서 회사 출근하려면 늦잠 자야 되고 늦잠 자고 하고 출근하고 준비하려면 회사 일 되겠어요? 안 되죠. 그러니까 건강한 몸에서 건강한 생각이 나오는 거니까 그러려면 뭘 어떻게 해야 돼요? 회사가 그만큼 기대감을 줘야 되잖아요. 기대감을 주고 이렇게 열심히 하면은 돈을 주더라 사장이. 우리 회사는 하더라. 그럼 열심히 할 거 아닙니까? 그게 바로 사장의 역할이고 사장의 일이 아닌가. 저는 직원한테 그런 얘기예요. 각 분야별로 맡은 바 일을 해라. 맡은 바. 팀장은 팀장의 역할이 있을 것이고 그죠? 그 다음에 주임은 주임의 역할이 있을 것이고 이사는 이사의 역할이 있을 것이고 사장은 사장의 역할이 있을 거라는 얘기지. 지 역할을 못하면 어떻게 남한테 피해를 주는 거잖아요. 피해를 주지 말라는 얘기지. 네 일을 못해 다른 사람이 네 일을 대신하게 하지 말으라는 얘기예요. 그럼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그렇게만 각자 입장에서 일을 열심히 한다면은 반드시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저도 마찬가지고 우리 회사도 마찬가지고 좀 더 오버랩 하면은 사회도 마찬가지 아니겠냐 싶습니다. 이 정도로. 대표님의 말씀 들어보니까 제가 다 신입사원으로 들어가고 싶을 정도로. 예, 저도 꼭 입사를 하고 싶을 정도의. 공부 열심히 하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꼭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대표님의 말씀을 쭉 들어보니까 예. 이제 문득 오늘날 대한민국의 청춘들에 대한 얘기를 안 해볼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예. 지금 현재 다른 사람과 같은 길을 걷고 같은 생각을 하고 있는 여러 청춘 분들에게 혹시 하고 싶은 말씀이나 전해주고 싶은 그런 조언 같은 게 있다면 좀 들어볼 수 있을까요? 굉장히 그거 좀 광범위한 얘기인데 청춘들에 대한 그 청춘 그죠? 네. 청자가 무슨 청자죠? 푸른 청자죠. 네. 춘은 봄춘자죠. 네. 내 가운데도 똑같죠. 그죠? 네. 정말 좋은 말 아닙니까? 청춘. 잘 갖다 붙이시네요. 아니 그 말이 그렇잖아요. 그렇죠. 네, 푸른 청자, 네, 봄춘자. 굉장히 좋은 그런 단어잖아요. 네. 근데 그 청춘들이지 못한 사람들이 있어요, 사실. 네. 청춘이면서 자기가 청춘이지 못한 거. 제가 아까 그 이제 점심 식사에 그 넌지시 이제 그 내가 농담 같은 그런 얘기를 했었잖아요. 내가 갖고 있는 현 재산을 지금의 여러분의 청춘하고 바꾸겠다. 네. 할 수만 있으면은. 그러니까
그 말은 무슨 말이냐. 내가 여기서 인생의 선배로서 아니면은 사회 여러분들의 좀 선구자로서 그런 얘기를 내가 여기서 뭐 교과서적인 얘기 이거 하지 말고 무슨 목표를 삼고 뭐 쉽게 말해서 남과 다른 생각을 해라. 이거 귀에 잘 안 들어요. 사실 솔직히 그죠. 잘 안 들어옵니다. 그거 뭐 똑같은 선배들 얘기하는 뭐 아빠 얘기하는 뭐 그렇게 이해를 하고 해석을 하지. 저 얘기를 듣고 무슨 생각을 얼마나 하겠어요. 근데 계기를 가져라. 아까 말했듯이 담배도 마찬가지 꺼내야 할 계기를 가져라. 그러니까 저도 마찬가지잖아요. 이제 군대에서 계기를 만들었고 사회에서 계기를 만들었고 그런 계기가 인생에 3번의 기회가 온다잖아요. 저는 그게 아닙니다. 인생에 3번의 계기를 만들어라. 계기를 만들어서 꼭 그거를 삶의 모토로 삼아서 절대로 하지 말 건 하지 말고 해야 할 거는 반드시 해라. 그 다음에 또 하나 더는 그렇게 돼서 하게 될 과정까지 얘기를 제가 말씀드리자 치면은 남한테 피해를 주지 마라. 어떠한 경우든 간에. 네, 오늘 저희 청춘 카페에서는 김춘호 대표님을 게스트를 모시고 많은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오늘 저희 청춘 카페에 출연을 하셨는데 간단한 소감이나 어떠셨는지 느낌 좀 알 수 있을까요? 소감 굉장히 좋았습니다. 오랜만에 많은 얘기를 한 것 같아요. 많은 얘기 중에서 제가 두서없이 얘기를 한 부분도 있으니까 제가 얘기한 부분 중에서 계기를 마련하라고 그랬잖아요. 여러 가지 지나온 인생, 그 다음에 가족, 사회관, 그 다음에 회사 운영관 여러 부분들을 말씀을 드렸는데 그 부분 중에서 하나를 여러분들이 선택을 해서 여러분들의 삶의 전환점이 되는 계기가 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고요. 그리고 또 저를 또 혹시 이 온라인상 말고 저를 좀 보고 싶다 내지는 저하고 상담이 더 필요하다 언제든지 오시면은 제가 기꺼이 시간을 내서 상담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네네. 한 우물을 팔아 또 계기를 만들어라 등등 많은 도움이 되셨을 것 같아요. 시청자분들도. 혹시 민기 씨는 오늘 하시면서 어떤 거를 느끼셨나요? 제가 오늘 김춘호 대표님의 이야기를 쭉 들으면서 딱 느낀 게 있다기보다는 그 전에 김춘호 대표님의 이야기를 딱 보고 이 시가 어울리겠다 해서 제가 시를 하나 적어왔어요. 정말요? 미국의 저명한 시인이죠. 로버트 프로스트의 시입니다. 숲속에 2갈래 길이 있었고 난 사람들이 거의 가지 않는 길을 걸어갔다. 그리고 그것이 내 모든 것을 바꿔놨다. 이런 시의 구절이 있거든요. 남과 다른 게 거기서 오는 다양한 변화들, 많은 변화들 아마 시청자분들도 김춘호 대표님의 이야기를 통해서 많은 걸 깨달았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정말 오늘 청춘 카페의 타이틀과도 딱 맞아 떨어지는 그런 구절이었어요. 네네네. 많은 분들이 이거 듣고 좀 다른 길을, 다른 방식으로 걸어간다면 김춘호 대표님처럼 억소리 나는 매출을 올릴 거라고 저는 예상됩니다. 저희 청춘 카페와 좀 반대된 얘기는 자주 죄송합니다. 주시고요. 예. 네, 그럼 오늘 저희가 준비한 청춘 카페는 여기까지고요. 출연해주신 김춘호 대표님, 또 저와 함께 해주신 민기 씨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네, 저희는 2주 후에 새로운 청춘 이야기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청춘이요! 영원하라!